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역사 속 식탁 위에 숨겨진 어둡고도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연회장, 웃음꽃 피어나는 식탁 위. 그러나 그곳은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의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진 암살의 무대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오늘은 그 아찔하고 섬뜩한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조용히 그리고 깊이 그 시대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탐욕과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추구는 존재하며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 삶의 식탁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역사의 거울을 통해 현재를 성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악명 높은 독극물 중 하나인 비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색무취의 비소는 마치 유령처럼 음식 속에 숨어들어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흔히 백색 비소라고도 불리는 아비사나물은 물이나 알코올에 잘 녹고 맛이 거의 없다는 점이 은밀한 독살에 매우 유리했습니다. 심지어 음식의 색깔이나 냄새, 맛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았기에 피해자는 자신이 독을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비소가 무서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중독 증상이 콜레라나 다른 일반적인 질병과 너무나도 흡사하여 독살 여부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이죠. 구토, 설사, 복통 등 흔한 소화기 질환 증상과 구별하기 어려웠기에 의료진조차도 오진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제거하고 싶었다면 비소는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미량씩 투여하면 피해자의 건강은 서서히 악화되었고 결국엔 자연사처럼 보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의문사들이 비소 중독의 희생자였을 것으로 추정되곤 합니다. 비소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암살 시도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소는 왕들의 가루 또는 유산의 가루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귀족 사회에서 상속 문제를 해결하거나 권력 다툼에서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 은밀하게 사용되었던 슬픈 역사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보르지아 가문은 비소를 이용한 독살로 악명이 높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비소의 존재는 당시 권력 다툼의 잔인한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상기시킵니다. 평화로운 식탁 아래 감춰진 비소의 그림자는 당시 권력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독극물은 바로 시아나물입니다. 흔히 청산가리라고 불리는 시아나물은 아몬드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독극물은 매우 빠르게 작용하여 순식간에 호흡을 멈추게 하고 생명을 앗아갑니다. 독극물을 섭취한 후 불과 몇 분 안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극도의 맹독성으로 인해 시아나물은 즉시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독극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몸이 굳고 경련을 일으키며 결국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고위 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는 시아나물의 치명적인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괴링, 힘러 등 여러 나치 전범들이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시아나물을 이용해 자살을 택했습니다. 영화나 소설 속에서 흔히 등장하는 독극물인 시아나물은 극적인 암살 장면을 연출하는 데 자주 활용되었습니다. 드라마틱하고 빠른 효과 덕분에 암살자는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신속하게 목표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 시아나물의 특성은 어쩌면 당시 권력자들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삶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암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맹독을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모금의 와인, 한 입의 음식 속에 숨겨진 죽음의 향기는 언제나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하던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던 화려함 이면에는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매우 쓴맛으로 유명한 스트리크닌 역시 식탁 암살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극물입니다. 스트리크닌은 근육 경련과 호흡 곤란을 일으켜 피해자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섭취 후 몇 분에서 몇 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의식은 또렷한 상태에서 전신 경련을 겪는다는 점에서 더욱 고통스러운 독극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쓴맛 때문에 음식에 몰래 넣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살충제나 쥐약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아졌고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적으로 암살에 이용될 위험도 커졌습니다. 특히 쥐약의 형태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점도 문제였습니다. 스트리크닌의 고통스러운 최후는 암살자의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 독극물의 사용이 얼마나 무분별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는 스트리크닌을 이용한 독살 사건이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제거하려는 그릇된 마음이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선택하게 만드는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떻게 현실에서 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예시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 벨라도나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의 벨라도나는 이름과는 달리 맹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죽음이라는 이질적인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다는 점에서 벨라도나는 더욱 매혹적인 독극물로 다가옵니다. 벨라도나에 함유된 아트로핀이라는 독성 물질은 동공을 확장시키고 심박수를 증가시키며 심지어 환각까지 일으킵니다. 과다 복용 시에는 발작, 혼수 상태를 거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독살에 사용되었던 벨라도나는 흥미롭게도 눈을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 때문에 여성들이 화장품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벨라도나 열매 추출물을 눈에 넣어 동공을 확장시켜 신비롭고 매혹적인 눈빛을 연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시력 저하와 중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한 욕망과 치명적인 독살의 도구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면모를 동시에 지닌 벨라도나는 인간 욕망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어쩌면 권력을 향한 아름다운 미소 뒤에 독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 속에는 이렇게 미묘하고도 역설적인 의미를 지닌 독극물이 많았습니다. 벨라도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파괴하는 수은도 역사 속 암살의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수은은 만성 중독을 일으켜 신경계 손상, 신부전 등을 유발하며 서서히 피해자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액체 상태의 수은이 체내에 흡수되거나 수은 증기를 흡입할 경우 심각한 중독 증상을 일으키며 오랜 기간 노출되면 언어장애, 기억상실, 정신착란 등 돌이킬 수 없는 신경학적 손상을 초래합니다. 과거에는 매독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그 독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심지어 산업 현장에서는 모자 제작에 수은이 사용되어 미친 모자, 장수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수은 중독으로 인한 정신 이상 증세를 겪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수은의 위험성은 오늘날에도 잘 알려져 있지만 과거에는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암살의 도구로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은 중독으로 인한 증상은 매우 고통스러웠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났기 때문에 역시나 독살을 은폐하기에 용이했습니다. 피해자가 서서히 쇠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황폐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암살자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만족감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은밀하고 잔인한 방법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쟁취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에서 특히 악명 높았던 보거, 독, 즉 테트로도톡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보거의 난소와 간에 집중적으로 함유된 이 독은 신경마비와 호흡, 곤란을 일으켜 순식간에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보거 독은 청산가리보다도 맹독성이 강하며 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독성이 강한 만큼 보거 요리사의 자격증 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보거 요리를 잘못 섭취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을 정도로 그 치명성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보거 독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자 정부가 보거 섭취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보거 독은 즉효성이 강해 암살자가 원하는 시점에 빠르게 목표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고통이 짧아 증거인멸에도 유리했습니다. 보거 요리를 즐기던 귀족이나 권력자에게는 이 독이 언제나 식탁 위에 은밀한 위협으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미식의 즐거움 속에 숨겨진 죽음의 그림자는 역설적이게도 당시 사람들의 삶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식을 추구했던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복잡한 욕망과 위험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독극물이
역사 속 암살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아코니틴 투구꽃, 디지털리스 디기탈리스, 혹은 뱀독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독극물 또한 암살의 도구로 활용되곤 했습니다. 독극물의 효과와 증상은 투여량, 투여 방식, 그리고 피해자의 체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역사 속 많은 암살 사건은 그 정확한 독극물 종류와 사용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독극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시대적 한계로 인해 오판이 발생하기도 했고, 때로는 암살자들이 교묘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진실이 영원히 묻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식탁 위에서 벌어진 은밀한 암투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 당시 사회의 권력구조, 인간의 탐욕,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역사 속 식탁 위의 암살 무기들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왕의 식사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생존과 권력을 상징하는 잔인한 전장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속에 숨겨진 독은 단순한 물리적 위협을 넘어 인간의 배신과 탐욕, 그리고 불안정한 권력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식탁 위에서도 언제든 죽음의 손길이 뻗쳐올 수 있다는 사실은 당시 지배층이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았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노리는 시선과 배신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독살 사건들은 끊임없이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맹목적인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며 때로는 그 욕심이 파멸을 부른다는 것을 역사는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잔잔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고통과 죽음,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어두운 욕망을 엿보았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고 미래를 만들어갈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울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아무리 크더라도 생명의 존엄성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식탁 위에 암살 무기들이 남긴 씁쓸한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서로에게 안전한 식탁을 제공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탐욕과 권력의 유혹 앞에서 생명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가?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갈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를 지닙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식탁이 언제나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